안녕하십니까. 신트라서울안과 녹내장 클리닉 황영훈입니다. 녹내장 TV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약간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때 강의 듣는 기분으로 칠판에다가 제가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이런 포맷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녹내장 의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녹내장 의증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건강검진 아니면은 안과에서 다른 것 때문에 진료를 보러 갔다가 녹내장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녹내장인지 궁금해서 오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녹내장은 녹내장인데 확실한 녹내장은 아니고 무슨 의자겠어요? 의심하다. 일단 의심되는 상태, 녹내장이 의심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녹내장이 확실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냐? 사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잘 그렸네요. 이렇게 시신경이 연결이 되고 여기 앞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눈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눈에 있는 이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면은 이 정보를 우리가 본 정보를 머리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망막이 여러 군데에서 빛을 다 받아들일 테니까 여러 군데서 오는 정보들이 다 모이게 되겠죠. 요 구조물을 시신경이라 부르죠. 여기가 시신경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끝은 이렇게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머리로 연결되겠죠. 시신경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이제 뇌로 연결이 되는데 요 시신경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시신경 유두라고 불러요.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은 결과 양상 시신경 유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신경 유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시신경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병이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약해지는 병이니까 시신경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 시신경 유두의 모양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시신경 유두의 모양을. 앞에서 보면 되겠죠. 이게 눈은 투명한 구조물이라서 다 보여요. 그래서 앞쪽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모양이 동그랗게 보여요. 모양이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신경이 약해지면은 아까 봤던 요 파란 시신경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신경들이 이런 식으로 다 모인단 말이죠. 특히 이제 위아래 쪽에 많이 모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신경이 모이게 되는데 시신경이 약해지면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요 신경 섬유들이 죽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원래 이만큼 시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얇아지니까 요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옆에서 보면은 또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각도를 좀 틀어서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신경 섬유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야 되는데 신경 섬유들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면은 신경 섬유가 풍부할 때는 표면이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신경 섬유가 없어지면은 이렇게 쑥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른 것처럼 밑으로 파여 들어가는 것을 함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신경 유두가 얼마나 함몰되어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서 이 시신경 유두의 모양에 비해서 함몰된 비가 이 정도로 보통은 정해져 있는 값이 있는데 대략 한 0.4, 0.5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전체 분의 4, 50%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보는데 약해지면 그만큼 여기 움푹 파이면서 이게 작아지니까 이 비율이 함몰된 비율이 커지겠죠. 그래서 시신경이 약할수록 함몰비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대략 저희가 이제 이 시신경 사진이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데 대략 0.6, 0.7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시신경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일단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경 유도 함몰비를 보고 녹내장을 의심한다는 거. 그래서 1번 시신경 유도 함몰비.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게 보통 건강검진 결과서 받아보면은 신경섬유 결손이 의심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말 그대로 신경섬유가 결손, 일부가 없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서 녹내장이 생겨서 신경섬유 결손이 생기면은 보통 요 자리부터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주변으로는 섬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결과서에 보면은 내용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함몰비가 큽니다. 아니면 신경섬유 결손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양쪽의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다릅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거는 보통 양쪽 눈이 오른쪽 왼쪽 눈이 비슷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한쪽 눈은 이렇고 한쪽 눈이 이러면은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큰 눈이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세 번째로 건강검진에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안압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안압이 높은 거는 그거 자체로 녹내장은 아닌데 안압이 결국 높은 거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서 나중에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 의증을 찾아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건강검진 결과서를 가지고 병원으로 오죠. 그러면 안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돼서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독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검진에서 의심돼서 안과를 오거나 아니면 안과를 갔는데 다른 증상 때문에 갔다가 녹내장이 의심돼서 다음 단계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시신경에 관한 검사들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시신경의 모양을 보는 검사. 두 번째는 기능. 우리 신체 검사랑 똑같아요. 체력 검사할 때도 모양은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신체 검사할 때 키나 몸무게를 재는 거나 같은 거고, 기능은 이제 100m 달리기 몇 초 이런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안저 사진. 이제 사진으로만 봐서는 자세한 모양까지 알기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겉모양만 보는 거라서.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진에다가 플러스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OCT라는 검사를 많이 하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다른 신체 부위 검사할 때 하는 CT랑은 달라요. 방사선 나오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처럼 찍는 건데, 가장 좋은 점은 두께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기능을 보는 거는 흔하게 생각하는 뭐 시력이나 색각 같은 것도 포함은 되지만 좀 더 녹내장에 좀 맞춰서 하는 검사가 시야 검사죠. 그래서 녹내장의 특징이 시신경이 약해지면은 특정 부분이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이 흐린지 시야 검사를 해서 망막의 여러 부분에 자극을 줘서 기능을 보는 게 되겠고요. 시야 검사는 좀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할 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서 하는 게 전기생리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얼굴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붙여놓고 자극을 주고 시신경들이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보는 건데, 검사는 훨씬 쉬워요. 그냥 전극 붙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래도 시야 검사를 제일 많이 하죠. 사진, OCT, 시야 정도가 제일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를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분석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안압, 눈의 길이라든지 각막의 두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추가로 검사를 하면은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쭉 거치게 되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검사를 했더니 진짜 시신경이 약한 경우. 그다음에 검사를 했더니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모양만 함몰비가 커져 보이고 실제 신경은 두께는 괜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시신경이 정말 약한가? 정말 약한가? 이렇게 봤을 때 예, 아니요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겉보기만 약한 경우라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경과 관찰만 하면 돼요. 이런 녹내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진짜 시신경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원인이죠. 녹내장이 시신경이 약해지는 건 맞는데 반대로 시신경이 약한 게 다 녹내장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흔한 거는 선천적인 경우. 요거는 대부분은 시력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좀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약하긴 한데 잘 보고 잘 살기 때문에 요것도 대개는 그냥 지켜봐요. 따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근시가 생겨서 약해진 경우죠. 근시가 생기면은 눈이 길어져요. 눈이 길어지면은 풍선 크게 볼수록 얇아지는 것처럼 점점 시신경이 얇아진단 말이죠. 세 번째는 진짜 녹내장이 생겨서 약해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녹내장 말고도 시신경이 약해질 수 있는 다른 병이 있어요.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길 수도 있죠. 삐뚤빼뚤한데 알아는 보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번엔 좀 더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겉보기만 약하다 하면 그건 뭐 그냥 다행이니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진짜 약하다면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녹내장이랑 다른 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녹내장은 진행을 한다는 거죠. 녹내장의 정의 자체가 진행을 하는 시신경병증이잖아요. 1번, 2번, 4번은 대부분은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거는 저희들은 맨날 보기 때문에 요런 검사를 하면은 느낌이 와요. 녹내장 때문에 시신경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들은 특징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진행되지 않게 치료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yes, no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이 완전 정상이고 이쪽이 완전 녹내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부분은 요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느낌은 근시 때문에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 안에서도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경우가 있고 여기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첫째는 경과 관찰의 주기를 좀 다르게 하죠. 이 정도면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보는 거고 이 정도면 한 6개월에 한 번쯤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위험 요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압. 안압이 높을수록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많으니까 이쪽에 좀 더 가까우니까 좀 더 잘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시의 정도. 그래서 근시가 심하면은 녹내장의 위험이 좀 더 높으니까 좀 더 잘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각막의 두께인데 얇을수록 안압도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눈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더 약하다는 뜻도 돼서 각막이 얇을수록 좀 더 이쪽에 가까워지고 그다음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가족력, 고혈압, 당뇨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을 판단할 때 검사를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요 일단 기본적인 검사에다가 다른 검사 많이 할 거예요. 막 이것저것 측정할 텐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을 다 따져가지고 위험 요인이 만약에 많다. 여기 진짜 가깝게 이렇게 있다면은 녹내장이 아니라도 미리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의증을 받으면은 녹내장이 아직 아니라면은 검사를 쭉 하면서 보게 될 텐데 이전 검사랑 비교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진행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아직 녹내장 아니더라도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녹내장 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녹내장은 시신경이 약해지는 병인데 그 시신경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양을 보는 거다. 모양에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얼마나 되는지, 신경섬유층 결손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시신경이 진짜 약한지 보고 만약에 진짜 약하다면은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원인을 따져서 만약에 녹내장 때문이라면 그건 뭐 녹내장으로 보는 건데 애매한 경우에는 위험 요인을 따져서 얼마나 녹내장에 가까운지 그다음에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니는 병원마다 검사하는 뭐 장비라든지 그거를 판독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바꿔 생각하면 가는 병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는 누가 봐도 녹내장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녹내장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안과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듣고 싶은 주제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참고해서 다음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